소리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 시간으로 6일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선제 관세 공격 이후에 중국도 결사항전의 대사로 역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중국은 역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개혁 개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설득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명분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시위를 떠나 화살이 된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떤 영상이 펼쳐질지 또 우리 수출 산업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이제 관세 발효를 했고 중국이 똑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참전하는 양상이고 주말 사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주말을 좀 거슬러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네. 이 전쟁이 이제 조짐을 나타냈던 것이 트럼프가 이제 후보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이런 무역 전쟁 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네. 특히 올해 들어서 1월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세탁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지난 주말 사이에 전쟁이 본격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말 그대로 중국산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25%라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응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도 공격할게 하고서 또 많은 품목에 대해서 25%의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역시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부터 이제 우려감이 상당했는데 업계별 영향 어떤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맞습니다. 그 영향이 좀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네. 이미 이제 픽셋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유명한 경제 분석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네. 우리나라가 룩셈부르크가 1위고 그리고 뭐 대만, 슬로바키아가 2위, 3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영향, 그 충격,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높은 6위국에 해당된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네.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전체 우리나라 경제 GDP 규모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네. 우리나라 상당히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근데 이런 것이 그러면 어떤 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있는가가 상당히 궁금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영향이 바로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네. 기계 철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중 무역 어떤 무역 전쟁의 양상이 관세를 이런 반도체라든가 기계라든가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관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이제 영향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 몇 가지 산업에 걸쳐서 좀 큰 영향을 받을 것인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 산업 전부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력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강공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중국은 역시 뭐 보복 맞대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 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약간의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일단은 맞습니다. 이제 미국은 강공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트럼프의 기조가 좀 그런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는 이제 흔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손자병법, 손자병법스럽게 어떤 비장의 카드를 뒤에 이제 숨겨두고 네. 그러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는 개혁 개방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뒷짐지고 기다리지 않겠다. 같이 공격하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같이 맞대응하되 전체적인 우리 경제 정책 기조는
개혁 개방을 방향성에 두고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스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업종, 어떤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63개 업종이 있었는데 그것을 48개 업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이런 부분은 너네 외국인 투자 못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인프라 산업입니다. 철도,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그리고 물류라든가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금융 분야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철도, 전력과 같은 이 어떤 교통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에 걸쳐서 많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 중국 시장에 와서 투자해라,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해라. 대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을 가져가겠다 하는 개혁 개방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행하되 대세계적으로는 개혁 개방의 의지를 계속 표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제로 리커창 총리도 이제 개혁 개방에 힘쓰겠다라고 하고 뭐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진짜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정도 개혁 개방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네. 실질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위성 왜 우리나라가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지 하는 당위적인 측면은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 부분이 대중무역 적자라는 거죠. 네. 미국의 무역 적자의 66.3%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적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공약으로 내걸고 해왔는데 근데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중무역 적자를 해소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당위적인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중국에서 선포를 하고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조 대국이 아니야. 우리는 제조 강국이야. 다시 말하면 생산량만 많이 늘려서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뭐 장난감, 인형 뭐 이런 것을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하이테크 제품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급하는 제조 강국이야라는 것을 선언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뭐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실제 여러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여러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또 등장하면서 이 중국을 견제해야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보복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관세 조치가 이런 제조 2025라는 어떤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네. 이 무역 이 관세 조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중국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의 맞불을 놓는 동시에 개혁 개방에 힘을 쏟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질문을 드리면 네. 중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혹은 최근에는 이제 대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올해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흔히 중간 선거라 하면 그 대통령이 잘했느냐 지금까지 잘했느냐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그런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좋은 어떤 성적표를 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좋은 성적을 받지 않는 것이
역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좋은 평가로 이제 또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만 역시 중국은 견제하구나, 미국에 대응할 만하구나, 중국이 이제 미국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중국이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만 있으면 역시 시진핑에 대한 그 나라 내에서의 어떤 존경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존경이죠. 네.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게 되면은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뭐 한쪽으로는 명분과 실리를 쌓는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이러한 전략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은 어떤 지금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걸까요? 미국은 대응 전략이 있다 없다 여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의 굉장히 큰 기저에 깔린 그 배경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당선 전에 공약으로 계속 표를 획득했던 그런 배경이 특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 특히 대중 무역 적자 내가 반드시 해소하겠다라고 공약을 계속 내세웠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 계속 만들겠다. 일자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를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생산이 있다는 건데 더 많은 생산이 있다면 미국이 그 정도 수출로는 머무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이 생산량을 늘린 만큼 잉여 생산분을 충분히 다른 대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다른 제조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고 리쇼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리쇼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미국이 이제 어떤 중국을 압박하는 혹은 뭐 관세 혹은 뭐 환율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강공의 정책, 이런 무역 정책을 계속 해야만 미국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도 높은 이런 전쟁을 계속 이행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또 중간 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행보 혹은 경제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금 중국이 맞대응을 하면서도 뭐 이제 자유무역 개방을 강조하면서 쉽게 말해서 반미연합 세력들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그렇죠. 예. 있잖아요. 네. 유럽연합에 손을 내밀고 있고, 반면에 또 미국은 또 유럽연합과는 좀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반미연합 세력들이 뭉쳐서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흐름상 어려운 말이죠. 흐름상은 그런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으세요? 흐름상으로는. 왜냐하면 유럽이나 그 밖의 여러 나라들도 당장 미국의 이런 환율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직격적인 혹은 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맞대응을 해야만 이런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말 그대로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같이 대응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미국과 싸우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자국이 이제 무너지니까 역시 하나의 공동체를 결성해서 미국과 맞대응하는 구조를 가져야만 무역 전쟁이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 반미 어떤 결집 세력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도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지금 한미 FTA 협상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대북 비즈니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편을 드는 경우에는 이 어떤 보복 조치가 굉장히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지금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이런 대북 정책이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 구조가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는 거 네.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잘 유지하되 무역에 있어서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많은 나라들과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미국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게 보여지기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좀 타임 스케줄별로 봤었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점을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추가 보복 관세들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들의 그 참전 양상도 지금 짙어지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2주 내에 추가 관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높아집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혹은 미국 입장에서 높은 관세의 수입품이 수입되더라도 그게 그 시장에서 통용되기 어렵겠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특정 품목의 경우 그 해당 관세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포함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될 거고 방금 여러 차례 말씀 나눈 것처럼 반미 어떤 결집 세력이 이제 구축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세력 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USTR과 계속 협상 중에 있는 네. 한미 FTA 재협상 과정 여기서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갈등을 가져갈 텐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건지 그런 갈등이 야기될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 김광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